예, 반갑습니다. 모스트 마인드 케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모스트 마인드 케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첫 방송이라 좀 긴장을 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MBSR 이라고 MSC 등 그 미국에서 들어온 명상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MBSR인데요. 그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해서 MBSR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줄였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이제 기법이죠. MBSR. 저희들은 그러니까 1차 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론 구조를 조금 한 단어 정도로 딱 축약해서 나타낼 필요도 있겠다 해서 MOST, MOST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M은 마인드풀니스가 아니라 마인드 사이언스. 예, 그래서 마인드 사이언스, 마음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O는 originated 해서 기원을 둔. S는 sati. sati라는 말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인도 용어입니다. 그리고 T는 techniques. 그래서 마음 관리 기술. 그래서 mind science, 마음과학, originated, 기원을 둔, sati, 알아차림, techniques, 마음 관리 기술. 이걸 딱 줄여서 MOST, most.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우리의 이론 실기 시스템은 논리 체계는 most입니다. 하고 이제 세 개에 좀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 하고 거기에서 하는 이제 명상을 통칭해서 저희들 마인드 케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관리할 때 건강하게 관리하는 걸 우리가 명상이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적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상이라기보다는 수행이지요. 어떤 깨달음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 이제 수준까지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 깨달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통찰력과 직관력을 갖추는 정도. 또 한편에서는 마음을 좀 건강하게 좀 잘 관리해서 그 마음의 건강이 몸도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만 마음을 좀 훈련시켜 봅시다 해서 마인드 케어라고 그 정도의 수준을 딱 규정하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MOST라고 하는 이론과 기술 그 어떤 체계, 학문 체계 속에 그 이루어지는 모든 그 마음 운동, 마음 훈련 그걸 우리가 마인드 케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케어에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는가? 1차 시에서 마인드 케어의 원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점, 두 번째는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할 때는 첫 번째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켜야 된다. 우리가 몸이 피곤하면 침대나 소파에 몸을 탁 고정시키듯이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어느 한 지점에다가 마음을 탁 고정시키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시 충전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몸이 되게 피곤하면 소파에 몸을 탁 던져놓고 한 10분쯤 있으면 다시 기운이 싹 올라오지요. 네. 움직일만 하다. 마음도 똑같다. 예,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딱 고정시켜서 코끝에 둘 수도 있고 배에 둘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딱 집중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한 곳에 기준점이라고 정해놓고 딱 고정시키면 마음이 그때부터는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졸고 나면 깨어나지요. 네. 몸도 깨어나고 마음도 깨어내. 네. 그 조는 동안 뭐 했는데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거든. 예. 그래서 마음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쉬게 해주면 그 명상에서는 기준점을 잡아두고 기준점에다가 마음을 잡아두고 쉰다.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모든 명상법에는 기준점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하자?
이름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자. 이게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할 때는 기준점을 아랫배로 잡고 아랫배가 불러오면 일어남 하고 알아차림하고 내려가면 사라짐 하고 알아차림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해야 될 실습은 그럼 걸으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걸으면서도 명상을 할 수가 있나? 그걸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실습해 보기 전에 이 명상을 하면 그러니까 마인드 케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잘 돌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어떻게 바뀌어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나? 이 말이죠.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내 마음이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똑같은데 내 마음이 바뀌길 바라면 그거는 욕심이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명상을 하면 한참 진행하다 보면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들이 탁탁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그동안 놓쳤던 부분들 또 그 상황에 매몰돼서 저쪽 측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달라지더라. 그렇게 달라지니까 내 삶이 예전에 이렇게 바라보던 내 삶과 또 다른 측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삶의 좀 질이 또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명상을 해보니까 내가 닥쳐오는 상황에 대한 내 이해의 수준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혹은 어떤 다른 뭐 자연이 될 수도 있겠죠. 자연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조금씩 바뀌더라. 이게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네 하는 게 탁 보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스럽던 게 좀 원망스러운 대상이 아니고 내가 함께 살펴봐야 될 대상으로 탁 느껴질 때가 있더라.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측면이 이렇게 좀 바뀌는가 할 때 내 삶을 바라보는 요 이해의 폭이 달라진다.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존재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 모든 것은 서로 다 얽혀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맺고 서로 의존해 있다. 그래서 그냥 그거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더라. 지금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방송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으로 계시고 저는 강의를 하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마련됐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또 저 카메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많은 것들이 관계 맺어져서 딱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지금 이 물리적인 공간에 있고 방청객들이 계시고 저 카메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상호 의존해서 이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 상황을 서로 지금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설명할 때 뭐 어느 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이 공간이 없으면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제가 없으면 지금 이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고 저 카메라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방청객이 안 계셔도 이 호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알맹이가 있나? 변치 않는 딱 핵심이라고 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서로 다 관계 맺고 있을 뿐입니다. 그 관계가 맺어지니까 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요 방송 시간이 딱 일정 시간 마치면 딱 그냥 해체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딱 일어났다가 어떤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닿으면 딱 사라지면 조건이 닿으면 딱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지 간에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내 몸이 형성돼서 그리고
이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내 몸이 음식, 공기를 통해서 내 몸이 한 세월 살아.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건이 닿으면 내 몸이 딱 사라져. 몸도 그렇고 이 상황도 그렇고 서로 다 관계 속에서 형성됐다가 관계가 닿으면 사라질 뿐이야. 이게 보인다는 거지. 앉아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봤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났고 그 마음이 일어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었네 하는 것들이 탁탁탁 살펴져. 아, 그런 상황들 관계 속에서 그런 게 벌어졌네.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섭섭하네. 이렇게 마음이 작동하는 게 탁 보여. 아, 관계 속에서 형성된 거구나. 그걸 관계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렇네 하고 이거는 그냥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한다고 딱 앉아서 버티고 그걸 이렇게 좀 치밀하게 치열하게 알아차림이 탁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요? 막 진짜 치열하게 한번 경험해 봤던 거는 또렷하지요. 내 추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선명하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하는 말 들어가지고는 당신은 그래 살았군요. 이 정도인데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부분들은 선명하게 남아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내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치밀하게 살펴보면 그러면 그때 그 관점은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치밀하게 마음을 치열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첫 번째,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은 다 변한다. 그걸 운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 지금 내 몸도 끊임없이 많은 세포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생겨나는 세포도 있고 죽어나가는 세포들도 있을 겁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 다만 그게 한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있고 한 몇 초 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있을 뿐이지 시간의 문제지. 그게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졌다 계속 움직인다.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 그렇구나. 고정된 건 없네. 고정된 건 없네. 항상 하는 건 없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한문으로 무상. 무상. 인생 무상 이게 아니고 항상 그러하지는 않는구나. 계속 움직이고 변하는구나. 그걸 운동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관계성은 두 글자라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딱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없다.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냥 조건 따라서 만났다가 형성됐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지. 이게 딱 고정돼가 영원 불변할 거야. 이게 영원 불변하겠습니까? 이 컵이? 그렇지 않다. 어떤 조건이 다다르면 이 컵의 형체가 사라질 수 있다. 여기다 열을 엄청 가하면 녹아버리겠죠. 제가 떨어뜨리면 깨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체라고 하는 것이 그 조건 속에서 딱 이루어졌다가 조건이 달라지면 딱 해체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뭐? 무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게 관계 맺고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나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은 달라진다. 그걸 반응성이라 합니다. 내가 명상을 한다고 가만히 마음 살펴보고 몸을 살펴보니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가 막 움직이더니만 또 싹 사라지네.
그러면 이 대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난 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고 반응할 거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하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섭섭함으로 그 상황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 가면 한 세월 내가 이제 섭섭함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자꾸 외면하게 된다고.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런 조건들의 하에서 이루어졌네 하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측면들이 탁 보이면 그 상황을 탁 떼놓고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이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보인다.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할 때 그 일은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요?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만 그 일이 안 벌어진다고. 여러 개의 원인들이 축적돼가 어느 시점에서 탁 이렇게 터져 나올 뿐이지. 그 여러 세월 동안 축적되었던 다양한 그 원인, 뿌리들이 탁 보인다고. 명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러면 그런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지혜로운가? 계속 끌려가면서 씩씩거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딱 떼놓고 보임 혹은 생각, 망상하고 딱 지켜보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봐보는 게 좋을까? 그게 반응성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보니까 어떤 상황에 내가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그걸 딱 반응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네. 수준이 달라지네. 명상 아니고 다른 걸 해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명상이더라. 아니면 다른 도구를 쓰면 한 10년 걸려야 됩니다. 10년 걸리면 대충 그 상황이 좀 간파가 돼. 우리가 어떤 일에 전문성을 갖춘다라고 할 때 한 10년 정도 종사하면 전문성이 좀 갖춰진다 합니다. 그러면 좀 전체를 보는 눈이 좋아져. 도자기를 굽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년 동안 열심히 흙을 만지고 불을 지피고 하면 그 도자기를 보는 안목이 생겨. 예. 탁 보면 이게 뭔지 알아. 그게 전체가 딱 보이는 거죠. 그냥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한 10년 걸리는 사이에 뭐 그쪽 분야는 뭐 되는데 또 다른 분야는 그러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도구 한 100일만 열심히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만 딱 시간을 투자해서 한 100일쯤 지나니까 그래 다 관계 맺고 있네.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가 또 관계가 다 하니까 사라지네. 이게 턱 보여.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변하네. 오늘은 미웠다가 내일 되면 또 갑자기 좀 애처로워지기도 했다가. 그렇지요. 그러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막 믿고 서운하다. 이게 이제 자식이 되면 이제 그런 자식이란 존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밉다가 또 사랑스럽다가 다 섞여 있다. 한 세월 살면 그게 턱턱 보인다. 그런데 명상을 해보니까 그게 좀 딱 압축해서 좀 더 잘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대응하는 내 태도가 조금 달라지고 그러니까 살기가 좀 수월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런 관점이 하나 딱 상황이나 존재를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힘이 탁 생기면 내 행동이 조금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그래 한 세월스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거 아이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도 관계 맺고 내 자식들과 부모하고 관계를 맺고 내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닌가?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 공존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가치를 딱 이렇게 내 삶의 전면에 딱 내세워진다고. 그렇지. 함께 어울려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 그런데 이 공존과 어울림을 가지고 한 세월 살려고 하면
이게 내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는 공존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끊임없이 저 상대방은 또 나에게 계속 자극을 주네. 그러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어울려 살아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원칙이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거. 노력한 대가가 노력한 사람에게 가도록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제도와 구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공존의 틀이 깨진다. 요즘 우리가 공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해서 화가 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데 이 공정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 연, 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내가 막 노력을 막 기울이는 조건을 갖다 부었을 때 그 결과가, 과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은 사람한테 돌아가지는 게 공정입니다. 그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정의로워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틀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인연과라고 표현합니다. 공정, 정의, 오늘날의 용어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2번째는 우리가 어느 시대를 통틀어 봐도 원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을 가지고 수렵하던 시대. 그럴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좀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골격이 좀 좋은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살기가 좀 수월했겠죠. 그렇지. 몸을 가지고 농사 짓던 시대에 저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하고 백날을 그렇게 하고 첫날을 그렇게 하더라. 나는 하루만 해도 한 이틀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체력이 좀 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던 시대는 또 그런 불평등이 있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좀 머리를 이렇게 지능을 많이 활용해야 될 시대는 태어나 보니까 암기력도 조금 딸리는 것 같고 뭘 공부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고르게 균등하지 않다고. 이렇게 마음의 능력이나 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불평등하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태어날 때부터 갖춰질 수가 있다. 그래서 노력으로 극복하라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 똑같이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데? 또 차이가 또 난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해서 이게 공존의 틀이 유지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서로 좀 이해해야 된다.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어떤 사회가 됐든지 간에 사람이 모여 살면 그는 이게 강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동의해 줘야 된다. 그렇지. 이제 그렇게 좀 폭넓게 보는 시각을 우리 뭐라고 했다? 이해라고 했습니다. 지혜라고 했죠. 통찰, 직관. 그 통찰, 직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작용, 지혜. 지혜가 툭툭 이렇게 꽃을 피워야 돼. 살아가면서. 그래서 상대방을 당신은 그래 애를 써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되는군요 하고 이해하고 그럼 뭐 해야 될까? 이해로 끝내야 되나? 아니다.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요 시대는 이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나는 좀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조금 뒤처져. 그러면 그걸 그냥 니는 그러니까 인연과에 따라서 그래 살아라 라고 해버리면 그런 분들은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사라져야 돼. 그럴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가 자비희사라고 합니다.
사무량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는 뭡니까? 즐거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어쩝니까? 하고 위로해 주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베풀어 주는 거죠. 좋은 말도 있겠고 내가 또 한 푼 가지고 있으면 또 같이 또 좀 나눠 쓸 수도 있겠고 이런 걸 통해서 자아를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주는 거지. 많이 슬퍼할 때 가서 위로해 주면서 함께 슬픔을 들어주는 거. 빕니다. 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러면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할까. 최소한 그 앞에서라도 아이고야 경사났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희입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사는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 딱 내려놓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다 이런 거 내려놓고 함께 어울린다. 예전에 보면 대통령들이 막 모신캐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사거든요.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모심기를 하는 당신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예, 그걸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희사, 어쨌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배려라고 하는 거, 이런 마음들이 있어줘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어울려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세상이 존재나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서로 관계 맺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인연과에 따라서 이제 인과응보지요. 그걸 원칙으로 하되 그래 해도 또 이렇게 소외되는 혹은 불편한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좀 갖추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이 알아차림 된다. 명상을 하면. 어떻게? 치열하게 하면 치열하게 해집니다. 기술을 딱 걸어서 그렇게 해보면 치열하게 해지는데 자, 그러니까 명상 좋다는 이야기 자꾸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가 테니스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테니스 책 100권, 테니스 강의를 한 100회분 들으면 테니스 잘 칠까요? 그렇죠. 내가 코트에 나가서 한번 5분 휘둘러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을 명상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렇게 5분 직접 해보는 거에 못 미친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걷기 명상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걷기 마인드 케어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 케어의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기준점, 두 번째 알아차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걸으면서 할 때의 기준점은 어딜까? 움직이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다 마음을 딱 집중을 한다 생각하시고 오른발이 움직이면 오른발 발바닥에다 마음을 집중을 하고 왼발이 움직이면 왼발 바닥에 마음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움직이는 발바닥이다. 알아차림은 어떻게 할까? 오른발이 움직이면 오른발하고 알아차림하고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는 겁니다. 오른발이 움직였네. 이걸 오른발하고 이름 붙이면서 알아차림하고 왼발이 움직이면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서서 하고 서서 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알아차림합니다.
아,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가슴 펴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시선은 전방 4, 5m 아래쪽 정면 응시하지 마시고 아래쪽을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서 있구나 하고 썸 마음속으로 이름 붙입니다. 썸 한 3번 정도 이름 붙여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오른발이 움직이면 오른발, 왼발. 속도는 보통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제가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딱 서서 오른발, 왼발. 가다가 딱 다다르면 뒷발 당기면서 썸 하고는 턴합니다. 돌 때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썸 하고 다시 오른발, 왼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한편에 서서 다른 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을 하고 다른 편에 다다랐을 때는 뒷발을 딱 당겨서 썸 하시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천천히 한 3번에 나누어서 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와서 딱 서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슴 펴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시선은 아래쪽 지그시 내려봅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그냥 숨 쉬면 되고요. 지금 내가 서 있구나 하고 썸 마음속으로 3번 이름 붙여봅니다. 자, 오른발, 왼발 계속하십시오. 움직이는 발바닥에 마음 집중하시고 오른발, 왼발 편안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한 방향이 다다랐으면 딱 서서 썸 하시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계속 하십시오. 움직이는 발바닥에 집중하시고 오른발, 왼발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딱 뒤돌아서서 원래대로 써보십시오. 몸 푸는 겁니다. 지금 한 걸 한 발이 움직일 때 한 번 이름 붙였다 해서 1단계 걷기 마인드 큐어랍니다. 그러면 한 번 발이 움직일 때 3번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은 조금 더 천천히 걷는다는 말입니다. 자, 뒷짐 딱 지시고 3번 이름 붙이는 걷기 마인드 큐어를 우리가 3단계 걷기 마인드 큐어를 합니다. 이때는 딱 손을 뒷짐 지고 뒷짐 진 손은 엉덩이 쪽에 편안하게 툭 내려놓습니다. 자, 가슴 펴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시선 아래쪽. 자, 그 상태에서 시선을 저를 보시죠. 제 발을 봅니다. 오른발 들어 앞으로 노. 왼발 들어 앞으로 노. 예. 자, 다시 한번 써보시죠. 들어 앞으로 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어 앞으로 노. 자, 이름은 들어 앞으로 노입니다. 자, 발을 딱 들었을 때 들어, 앞으로 갔을 때 앞으로 노. 그러니까 들고 잠깐 멈추고 들었다는 거 알고 앞으로 딱 가서 잠깐 멈추고 갔다는 거 알고 노 하면서 탁 놓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앞으로 노.
발바닥에 집중을 해야 몸이 안 흔들립니다. 안 그러면 몸이 흔들립니다. 아, 내 몸이 좀 흔들리거든. 내가 집중을 좀 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다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해서 내가 걷기 명상을 못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한쪽 반짝에 다다랐을 때 딱 돌아서서 그냥 서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뒷짐지고 서 있는 모습 알아차림하시고,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섬 이름 붙입니다. 자, 3단계 들어 앞으로 놓음 걷기 명상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 들어 앞으로 놓음 자연스럽게, 왼발 들어 앞으로 놓음 계속 하십시오. 들어 앞으로 놓음. 자기 템포로 하시면 됩니다. 발바닥에 딱 집중하시고, 평상시에 걷는 정도 보폭하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안 내밀어도 됩니다. 걸으실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 발 볼 거라고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 앞으로 놓. 딱 돌아서십시오. 천천히 오른발 왼발 하면서. 조금 더 어렵습니까? 조금 더 어렵죠? 자, 걷기 마인드 케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6단계. 이제 걷는 걸 6번 이름 붙이는 겁니다. 발이 한 번 움직일 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들려고 함. 들어. 우리가 발을 움직일 때 발이 그냥 턱 들어지지 않거든. 내가 이 발을 들어야지 하고 마음을 내고 발이 탁 들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아차림 해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발을 들려고 하네. 들려고 함 하고 이름 붙여서 그 의도를 한번 알아차림 해보고, 발을 탁 들면서 들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들려고 함 오른발을 들면 왼쪽으로 무게중심이 싹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중심 옮겨지면서 들려고 함 하고 발을 들어 할 때 이렇게 탁 듭니다. 들 때 발바닥 전체가 한꺼번에 탁 떨어져야 된다. 그 뒤꿈치부터, 보통 발이 이렇게 떼면 뒤꿈치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예, 뒤꿈치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려고 하면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들어 탁 뗍니다. 어느 높이로? 이만큼 올라오면 안 되고 요 복숭아뼈 높이 정도만. 들려고 함 들어 살짝 드는 거죠. 그 다음 가려고 함 앞으로 쑥 나가버리면 안 되고, 어느 만큼? 반보폭만큼. 그렇지. 잘하시네. 예. 쑥 이만큼 나가면 안 됩니다. 가려고 함 앞으로 할 때는 딱 반보폭. 요만큼만 딱 나가는 겁니다. 다음 나갈 때도 요만큼 나가고, 그 다음 나갈 때도 요만큼 나가고. 그러니까 발이 나가는 폭은 딱 반보폭만 나간다. 조금만 내민다. 예. 근데 내밀 때는 수평으로 싹 조금 내미는 거죠. 놓을 때도 발바닥 전체가 한꺼번에 탁 닿습니다. 다음 하면서 전체가 다 바닥에 닿고, 또 무게 중심을 옮겨서 들려고 함 들어,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놓음 누름. 이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려고 함 들어,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놓음 누름. 기억하시겠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들려고 함 알아차림하고 들어,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놓음 누름. 예, 누름까지. 예. 제가 처음에 한두 번 이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익어지면 제가 구령을 뺄 테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도 옆으로 서겠습니다. 자, 손을 뒷짐지시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가슴 펴고 고개 똑바로 세우고 시선만 아래쪽.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쪽 한 4, 5m 전방을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써 있구나. 섬. 자, 오른발부터 하겠습니다. 오른발 들려고 함. 들어 탁 뜹니다.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누르. 자, 왼발 들려고 함. 들어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누르. 자, 계속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름 붙이면서 들려고 함. 들어 가려고 함. 앞으로 놓으려 함. 발바닥에 딱 집중해 보십시오. 서 뒷발 당기면서 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서 걷기 명상을 마치려 하. 손을 푸시고 입으로 숨을 한번 후 내쉬고. 자, 뒤로 조금 물러서서 아까처럼 좀 넓게 서보시죠. 6단계 어렵죠? 예.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평생 이렇게 걸어본 적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했던 동작들 중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세세하게 이렇게 알아차림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알아차림이 점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 알아차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 모양이 달라진다. 어떤 형태로 달라진다? 전체를 보는 안목들이 좋아진다. 평상시에 발을 들고 놓았을 때 발의 느낌이 어땠는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들려고 함 하고 들어보니까 발바닥의 느낌이 어떻기도 하고 뭐 지리하기도 하고 좀 하다 보면요 다양한 느낌들이 있어. 몸이 흔들리기도 하고 아 내가 발을 움직이는 게 이랬구나 하고 평상시에 살피지 못했던 것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알아차림하는 요 힘이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 상황을 살피는 힘으로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더 다양하게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아,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맺었다가 또 관계가 바뀌면 또 변하고 운동을 하는 게 보이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 내 태도가 결정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명상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인연과 혹은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을 원칙을 지키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다 좀 보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 케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쓰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압축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좀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보기 한번 하시죠. 다시 보기 하시면 또 조금
조금 더 이해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앞에 여러 좋은 분들, 또 뒤에 또 열쇠 명상에 또 더 좋은 분들이 나오셔서 좋은 말씀들, 명상의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시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도 함께 이렇게 좀 끄집어내서 이해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혜롭고 행복하십시오.